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GMFCS 3단계에 필요한 보조도구를 나이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GMFCS 3단계의 경우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인 부행이 어렵습니다. 물론 일정의 환경에서는 독립 부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 독립적 부행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보조도구를 활용해서 일상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다만 적절한 보조도구의 활용을 통해서 일상의 참여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단계이므로 가장 적극적인 보조도구의 활용이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1, 2단계의 아동보다는 이 3단계의 경우가 보조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모든 시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단계 아동의 경우가 GMFCS 단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치료 재활의 임상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상적 모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특히 이 3단계 아동의 경우는 전문가를 가장 잘 만나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그 주변에 전문가를 잘못 만난다거나 보호자분께서 이 3단계에 대한 이해도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굉장히 다른 치료 재활적 목표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3단계 아동의 경우는 어느 정도 시기와 또 일정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변의 전문가분들이 아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를 놓치거나 아니면 명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적절한 시기에 3단계에 해당하는 필요한 보조도구라든가 아니면 운동 방향, 수술 등의 방법들을 1, 2단계처럼 상향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3단계 아동의 경우는 독립적 부행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독립적 부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보조 도구라든가 운동 방향, 수술 등의 방법들을 이렇게 GFCS 1, 2단계의 아동에 대한 목표로 방향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GFCS 3단계에 대한 중요한 임상적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임상적 모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3단계의 1, 2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3단계의 경우는 1살 때부터 보조도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의료용 유모차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성마비용 휠체어 그리고 이렇게 후방 워커라고 읽었죠. 자세 조절 워커, 그 다음에 피더 시트, 그 다음에 2세 때에는 전동 휠체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나이는 외국의 나이이기 때문에 2살 정도를 더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용 유모차 같은 경우는 일반 유모차와 다른 점은 뇌병변 아동의 기능에 따라서 제작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발판, 그 다음에 다리 꼬임 방지, 어깨끈, 그 다음에 허리 벨트, 틸트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동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품목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내에서 제작된 의료용 유모차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입품이고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내성마비 휠체어 또한 다리 꼬임 방지, 그 다음에 발판, 그 다음에 보호자용 브레이크, 머리 받침대 등이 특징입니다.
후방 워커라든가 피더 시트, 전동 휠체어 등이 한국 나이로 3, 4세에도 추천되는 보조도구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발달 과정에서 3살, 4살 정도면 보호자 손을 잡고 백화점이나 마트, 공원 등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도 보호자의 도움을 통해서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의 이동이 가능한 나이고 따라서 유모차가 필요하거나 후방워커를 통해서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 3단계 아동에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외국이기 때문에 3에서 5살의 나이대에 후방워커를 주고 독립적으로 걷게 한다거나 전동 휠체어를 주는 것은 다소 국내적인 정서랑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대한민국처럼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안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활동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을 이 시기 때는 치료실이나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외국과 사뭇 다른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 전동 휠체어가 나온데요. 이 치료사인 제 입장에서도 이 나이대 전동 휠체어라는 것을 추천하는 것은 큰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전동 휠체어는 대개 GFCS 4, 5단계 아동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GFCS 3단계 아동의 경우에 전동 휠체어가 추천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동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세 번째, 학교 생활에서 기동성과 안정성이 모두 요구가 될 때. 네 번째, 의사, 치료사의 판단이 있을 때라고 제가 적어놔 봤습니다. 그리고 전동 휠체어의 사용법을 충분히 배워야 하는데 내성마비 아동의 경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정 기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한 전동 휠체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3단계 중에서 5세에서 7세입니다. 이때는 학령기 전 나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죠. 이 시기 때에도 역시 전동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후방 워커, 그 다음에 일반 휠체어를 통한 이동성에 대해서 더욱 강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2단계에서도 이 5, 6, 7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때는 이동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욕실에서는 터브 시트, 그 욕실 의자죠. 그 다음에 샤워 의자를 사용해서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병원용 침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때부터 완전한 독립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계 10에서 12세 때에는 일반 휠체어라고 후방 워커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욕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텁 시트, 그 다음에 샤워 체어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15세, 17세면 굉장히 이제 큰 성인 전이죠.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병원용 침대라든가 그 다음에 욕실에서의 이러한 의자 등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휠체어, 그 다음에 후방 워커, 그 다음에 전동 휠체어 등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전부 동일한 보조도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GFCS 3단계 아동은 어릴 때부터 휠체어, 그 다음에 후방워커, 전동 휠체어를 활용하게 한다. 두 번째, 초등학교 때부터 독립적인 침대, 욕실 생활과 본인의 기능 수준에 맞는 휠체어, 후방워커, 전동 휠체어 중에 선택을 해서 독립적인 이동을 생활한다. 세 번째,
초등학교 때부터 독립적인 생활에 초점을 두고 기능적인 부족함에 대해 부분을 보조도구를 적극 활용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GFCS 4, 5단계를 다룰 예정입니다. 3단계와는 다른 기능 수준으로 스스로 일반 휠체어를 사용할 수도 없고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운 단계가 바로 4단계, 5단계입니다. 보호자분들의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단계지요. 예, 오늘은 GFCS 3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FCS 3단계는 매우 중요한 치료 재활의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보조도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세 번째, 보조도구의 활용이 없이는 독립적 생활은 어렵다. 네 번째, 어릴 적부터 보조도구의 활용에 대해 적극 가르쳐야만 한다. 다섯 번째, 3단계 아동에게 독립보행을 계획하고 치료 재활을 계획한다면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